어머님,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사면 되잖아요. 남편의 첫 기일날 제사상이 다 차려지자 도착한 며느리는 지루하다는 듯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무릎 꿇고 절하는 아들 옆에서 고개만 까딱 숙이고는 절을 했다고 우겨댔죠. 저는 그런 오만한 며느리를 돌려보낸 후 휴대폰을 들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김이사, 사람 하나 조용히 처리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이숙경이라고 합니다. 30살에 결혼해서 30년 넘게 한결같이 남편 곁을 지켰는데요. 그 남편을 2년 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당혹스러웠던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릴까 해요. 그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본가의 대청마루를 정성스럽게 닦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운데 모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동태전, 육전, 표고버섯전을 하나하나 정성껏 부쳤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가득한 부엌에서 저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계속 전을 뒤집었어요. 생선조림도 만들고 나물도 무치느라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남편을 위한 일이니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침 9시쯤 되자 대문 밖에서 차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아들 도연이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도연이가 혼자 걸어오는 걸 보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도연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서는? 며느리는 안 오고 너 혼자 온 거야? 민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갑자기 회의가 잡혔다나 봐요. 조금 늦을 것 같대요. 도연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이 치밀어 올랐죠. 시아버지의 첫 제삿날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것도 아닌데 그날 아침에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도연이가 제 표정을 살피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전이라도 부칠까요? 제가 도울게요. 도연이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쌀쌀맞게 대꾸했어요. 됐다. 남자가 부엌에 드나드는 거 아니야. 네가 뭘 알겠니? 거실에 얌전히 앉아 있어.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도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 민서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10시가 되고 11시가 다 되어가도 민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도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오후 6시쯤 되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하게 하고 왔는지 누가 보면 샵에라도 들렀다 온 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민서가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가볍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저는 민서를 노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제가 싸늘하게 물었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급했어? 네 시아버지 첫 제사보다 더? 네, 어머님, 갑자기 임원 회의가 잡혀서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서가 핸드백을 소파에 툭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가 민서 옆에 다가가 뭔가 속삭였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청마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제사 지내자.
도연이가 일어서서 대청마루로 갔습니다. 민서도 천천히 일어나 따라왔어요. 저는 제사상 앞에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감쌌어요. 절 올려라. 제가 도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무릎을 꿇고 2번 절을 올렸어요. 저도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멀뚱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민서야, 너도 절 올려야지. 뭐 하는 거야? 제가 민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민서가 마지못해 대답은 했지만 무릎을 꿇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 숙였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걸 절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나누기 위해 상을 거실로 옮겼어요. 도연이가 술잔을 들어 저에게 권했습니다. 엄마, 한잔 하세요. 그래. 저는 술잔을 받아 마셨어요. 민서는 주스만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근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챙기던데요. 민서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명절 차례도 간소하게 하는 추세잖아요. 민서가 저를 가르치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서를 쳐다봤어요. 민서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도연이가 민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혼자신데 편하게 사시면 되죠. 뭘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하세요? 민서가 도연이의 손을 뿌리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첫 제삿날에 큰 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돌아가라.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민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연이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녁이라도 같이. 됐다. 어서 가거라.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도연이와 민서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위스키를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따갑게 타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러 가장 깊숙한 곳에 남편이 남긴 봉투를 꺼내 열어보았죠.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HN그룹 명예이사 임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사와 감사 관련 정결권 위임장이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서류들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을 지켜줄 거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혼자 남겨질 것을 알고 있었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권한을 남겨둔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명예이사로서 저는 인사와 감사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요 계약건에 대한 승인권도 있었습니다. 문득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서는 H&M 패션의 인사팀 과장이었습니다. 도연이가 회장이 된 후 민서는 마치 자기가 회사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김하석 이사의 번호였어요. 김하석 이사는 남편의 최측근이었고 지금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김하석 이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이사, 나야. 네, 사모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김하석 이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정리해야겠어. 아주 깔끔하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하석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서, 도연이 처말이야.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김하석 이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전화를 끊고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남긴 힘으로 이 집안을 바로 세울게요. 제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본가 거실에서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경제면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도연 씨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이사회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요.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자리에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니니?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뭔데? 어머님께서 회사 일에 너무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언제 회사 일에 관여했는데? 명예이사 직함이 있잖아요. 그게 도연 씨한테 부담이 되나 봐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부담? 네, 도연 씨가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하는 거요. 민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남편이니까 알죠. 민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편히 본가에서 쉬세요. 그게 어머님한테도 회사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말없이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알았어, 생각해보지.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저는 회사 가볼게요. 민서가 일어서며 웃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민서가 나가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힌 걸 확인하고 저는 신문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저절로 꽉 쥐었다가 펴졌습니다. 민서의 오만한 본 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새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민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하석 이사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김 이사?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정민서 과장이 H&M 패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 제가 물었어요. 태광섬유라는 업체와의 계약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광섬유? 네, 정민서 과장의 친정 회사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회사 자료 좀 구해줘.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부탁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김하석 이사가 본가를 찾아와서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천천히 펼쳤어요. 태광섬유의 납품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 납품 단가, 품질 인증서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약 갱신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갱신하는 거야? 다음 달입니다. 최종 결제는 명예이사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고 저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민서는 이 사실을 알까? 아마 모를 겁니다. 실무 담당자들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아. 이 서류는 내가 보관하지. 제가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며칠 후 저는 H&M 패션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명예이사로서 회사 현장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명예이사님, 오늘 방문 일정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냥 들렀어. 제가 간단히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인사팀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한 사무실 쪽을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서의 사무실이었어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왔어요. 여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인사팀 부장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에 앉아있던 강민호 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명예이사님, 강민호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강 부장, 시간 좀 있어? 제가 물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강민호 부장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차 한잔 하자. 제가 말했어요. 지금요? 그래. 강민호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회사 근처 카페로 가서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강 부장, 솔직하게 물어볼게.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강민호 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민서 과장 말이야, 요즘 어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강민호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편하게 말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정 과장이 요즘 인사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대학 선후배들을 채용하라고 압박하고 승진 심사에도 관여하려고 해요. 강민호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채용하려는 사람들의 능력은 어떤데?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능력보다는 정 과장과의 친분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없어? 태광섬유라는 업체와의 계약건을 너무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검토도 안 하고요. 강민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 업체가 정민서 친정회사지? 네, 그렇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인사 관련 문서는 최종 결제 전에 나한테도 보고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명예이사님께요?
강민호 부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몰랐나 본데 인사 최종 정결권이 나에게 있어. 제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차로 돌아왔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서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하석 이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김 이사, 정민서 과장 동향 계속 파악해 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서의 동향을 계속 지켜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서 있었어요. 사모님 급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김하석 이사를 서재로 안내했고 그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김 이사, 무슨 일인데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 정민서 과장이 자기 측근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법무팀 직원들을 수시로 만나며 명예이사님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 과장이 법무팀 직원들에게 명예이사의 결재건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야? 아닙니다. 사실 사모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서류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제가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비상경영 매뉴얼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말했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HN그룹 비상경영 매뉴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이걸 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제가 김하석 이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고 회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정결권의 법적 효력과 행사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제가 놀라며 묻자 김하석 이사가 설명했어요. 네, 모든 주요 납품업체 계약서에 특별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특별 조항?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계약 갱신 시 명예이사의 최종 승인 없이는 자동 해지된다. 태광섬유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계속 넘기며 읽었어요. 태광섬유의 계약서 사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 계약서 첫 장에 내 이름이 있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모든 계약서에 사모님의 이름을 넣어두셨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고 회장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 이렇게까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 회장님께서는 이미 예상하셨습니다. 사모님을 힘들게 할 사람이 나타날 것을요. 김하석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 과장의 오만함을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 서류는 내가 보관하지. 제가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고 HN그룹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명예이사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HN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회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저를 쳐다봤고 도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앉아. 나도 이사 자격으로 온 거야. 회의 시작해.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저는 명예이사석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배석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서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이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각 부문별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패션 부문 보고입니다. 정민서 과장,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도연이가 말하자 민서가 당당하게 일어나 앞으로 나왔어요. 화면에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패션 부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실적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규 납품업체 선정권을 건의드립니다. 민서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업체 명단이 나타났고 그중 태광섬유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태광섬유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우수합니다. 계약 확대를 건의합니다. 민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구시대적인 방식만 고집할 순 없죠. 요즘 시대는 전통보다 실리를 중시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서가 저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발언권 주시죠. 제가 말하자 도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명예이사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회사는 전통도 중시합니다. 실리만 따지는 분은 이 자리에 필요 없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해당 계약건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예이사님, 실무 검토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제 권한입니다. 민서가 당황하며 반박했어요. 실무 검토와 최종 결재는 다른 문제죠? 명예이사로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자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연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민서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럼 해당 건은 보류하고 추가 검토 후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민서는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오는데 민서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춰서서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결정된 일을 번복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민서가 따지듯 물었어요.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된 일? 최종 승인이 안 났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된 일이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실무진이 몇 달을 검토했어요. 어머님은 제 노력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는 거예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시가 아니야. 그룹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검토 절차지. 하물며 네 친정회사가
얽혀 있으니 더 신중해야 하는 거고. 제가 차분하게 응수했어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정을 모욕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사적인 감정으로.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욕이 아니야. 투명한 경영을 위한 당연한 절차지. 사적인 감정은 네가 섞고 있는 것 같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현대는 실리가 중요한 시대예요. 어머님 같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회사를 망가뜨릴 뿐이라고요. 민서가 쏘아붙였어요. 제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실리? 그렇게 실리를 따지는 애가 친분만 가지고 회사를 쥐락펴락하려고 해? 만약 내일 아침 해고 명단 맨 위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너는 실리에 어긋난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거다. 제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민서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다가 멈췄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서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서가 분에 못 이겨 하이힐로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민서의 일그러진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이사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김하석 이사가 다시 본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서재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더 고백할 게 남아있다는 건가?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병실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려다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모님을 끝까지 지켜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홀로 이 모든 풍파를 맞서실 것을 회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김하석 이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사모님을 보좌하기 위해 은밀히 준비해 왔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뭘 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룹 내부의 모든 동향을 파악해 왔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회사를 어지럽히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파일을 받으며 물었어요. 정민서 과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합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민서가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물었어요. 정 과장이 회사법인 카드로 개인 명품을 구매한 증거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뭐, 이게 다 회사법인 카드라고? 이걸로 자기 명품 가방을 샀단 말이야? 네, 임원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전부 비용 처리했습니다. 수법이 아주 대담합니다.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채용 내역인가? 네, 정 과장이 자기 대학 선후배들을 특혜로 채용한 명단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잘하고?
자격 미달 수준은 아닌데 정 과장이 아니었다면 서류 전형도 통과 못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인사팀을 압박해서 김하석 이사가 말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또 뭐가 있어?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김하석 이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회사 기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기밀을 유출해?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 과장이 신제품 기획안을 친정 아버지에게 보낸 정황이 있습니다. 그 직후 태광섬유에서 유사한 제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설명했어요. 확실해? 아직 결정적 증거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언제 쓸 거야?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정 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김 이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남편이 당신을 내 곁에 남겨둔 게 정말 다행이야.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제 의무입니다, 사모님.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저는 김하석 이사와 함께 태광섬유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가 서재의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 가격이 적정한가? 제가 계약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시장가보다 약간 높습니다. 한 10% 정도요. 품질 인증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하석 이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인증서를 자세히 봤는데 날짜가 이상했어요. 이거 작년에 만료된 인증서 아니야? 이게 어떻게 통과된 거야?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갱신이 안 되어 있어요. 정민서 과장이 눈 감아주라고 실무자들을 쥐어짰을 겁니다.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이 진행된 거야? 정 과장이 실무자들을 압박했을 겁니다. 구매팀 사람들 좀 만나봐야겠어. 이틀 후 저는 구매팀 실무자 2명을 본가로 불렀어요. 서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하게 말해봐. 태광섬유 계약이 어떻게 진행된 거야?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게 젊은 직원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제가 안심시켰어요. 저 사실 정민서 과장님이 다른 업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태광섬유로 보고서 올리라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검토 안 했어? 제가 묻자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정 과장님이 무조건 태광섬유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이 말인가? 네,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죄송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직원들을 돌려보냈어요. 김 이사, 동종업계 다른 업체들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하석 이사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업체들 자료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저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태광섬유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한 업체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 업체들은 왜 검토 안 된 거야? 정 과장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제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태광섬유 신규 계약은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신규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도 갱신 안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 과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낼 시기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조언했어요. 다음 이사회가 언제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자. 제가 굳은 결심을 하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본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거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왔어? 너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도연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너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제가 도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엄마는 왜 자꾸 민서랑 부딪혀? 나 중간에서 정말 곤란해. 도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곤란해? 네 아내가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기나 해?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건 알지. 그 외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 도연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네 눈으로 똑똑히 봐. 네가 믿는 그 열심히 하는 아내 민서의 실체를. 저는 서재로 가서 김하석 이사가 준비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도연이 앞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도연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아내 민서가 한 일들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파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명품 구매 내역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법인카드로 민서가?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더 넘겨봐라. 제가 말했죠. 도연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특혜 채용 명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서가 이럴 리가 없어. 엄마, 이거 확실해? 도연이가 중얼거렸어요. 더 있어. 증거가 차고 넘쳐. 제가 회사 기밀 유출 의혹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이가 그 부분을 읽더니 파일을 덮었어요. 엄마,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도연이가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회장이잖아. 회장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지. 제가 말하자 도연이가 한참 동안 말없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서 도연이에게 건넸어요. 알았어. 나는 엄마의 판단을 따를게. 도연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결정이야? 제가 물었어요. 응, 내 결정이야. 근데 엄마 민서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도연이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기회? 이미 충분히 줬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넌 어떻게 할 건데? 다음 이사회에서 엄마 결정을 지지할게. 도연이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도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아들. 제가 말하자 도연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가 제게 약속을 한 지 2달이 지났고 드디어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김하석 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준비는 되셨습니까? 오늘이 결전의 날입니다. 물론이지, 김 이사, 자료는 틀림없이 준비됐겠지? 염려 마십시오. 이사회실 화면에 바로 띄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말했어요.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거예요. 회사에 도착해 이사회실로 올라가니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명예이사석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민서도 배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민서가 독을 품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이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의제는 태광섬유 계약건의 최종 결정입니다.
도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정민서 과장, 발표 준비되었습니까? 도연이가 민서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네, 회장님. 민서가 당당하게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에 발표 자료가 떴어요. 태광섬유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단연 우수합니다. 민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납품 일정도 안정적이고 HN그룹과의 오랜 신뢰 관계도 있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따라서 계약 확대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민서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네, 명예이사님.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이사, 자료 좀 띄워주세요. 김하석 이사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제가 준비한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광섬유와 다른 업체들의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자, 이사님들, 정민서 과장이 우수하다고 말한 그 자료입니다. 태광섬유의 가격은 시장가보다 10%나 높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제가 설명을 더 이어갔습니다. 품질 인증서는 어떻고요? 이미 만료된 걸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납품 조건은 또 어떤가요? 전부 태광섬유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기 이세 업체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합니다. 제가 다른 업체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계약은 명백히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명예이사님, 그건 실무진의 작은 실수일 뿐입니다. 지금 어머님은 민서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님 소리가 나와. 정민서 과장, 회사 일에 사적인 감정 섞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소리쳤어요. 저는 명예이사로서의 권한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이 계약, 태광섬유 계약건을 정식으로 거부합니다. 제가 선언하자 이사들이 서로 쳐다보며 난감해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연이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회장으로서 명예이사님의 합리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도연이가 공식적으로 말하자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요 계약은 명예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들에게 말했어요. 이해 없으십니까? 도연이가 이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결되었습니다. 도연이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민서가 분을 이기지 못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이사회실을 뛰쳐나가듯 빠져나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예전보다 조용해졌어요. 회사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본가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하석 이사와 함께 각 계열사를 점검하기로 했어요. 먼저 H&M 패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강 부장, 요즘 어때? 제가 강민호 부장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명예이사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숨통이 트입니다. 강민호 부장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 과장은? 제가 물었어요. 예전보다 조용합니다. 인사에도 별로 관여하지 않고요. 강민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주의해서 봐. 제가 당부하자 강민호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억울하게 승진해서 누락되었던 직원들의 명단을 검토했어요. 김하석 이사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직원들은 능력이 우수한데도 정 과장 때문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설명했어요. 재평가를 진행해. 알겠습니다. 제가 지시하자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이 있는 본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영정 앞에 올렸어요. 여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영정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서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요. 폭풍 전야처럼 말이에요. 분명 이대로 물러날 애가 아닌데 뭔가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되네요. 제가 걱정을 담아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하석 이사의 전화였어요. 사모님, 민서의 동향을 더 면밀히 감시하겠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부탁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서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김하석 이사가 급히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사모님, 정말 큰일입니다. 정 과장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민서 과장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명예이사님의 정결권을 무효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어요. 법률 자문? 제가 되묻자 김하석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명예이사의 정결권을 무효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확실해? 네,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정 과장이 고도연 회장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안 되면 남편을 흔들겠다는 거죠.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어요. 도연이를? 제가 깜짝 놀라자 김하석 이사가 설명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사모님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 좀 연결해줘. 제가 비서에게 말했어요. 잠시 후 법무팀장과 연결되었습니다. 나야, 지금 본가로 좀 와봐. 네, 명예이사님, 바로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1시간 후 법무팀장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정결권 위임 문서를 꺼냈어요. 이 문서, 내 남편이 남긴 이 위임장, 이거 다른 사람이 무효화시킬 수 있어? 제가 묻자 법무팀장이가 문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명예이사님, 이 문서는 돌아가신 고 회장님의 유언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무효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가 대답했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팀장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 제가 재촉하며 다시 물었어요. 정관 개정을 통해 명예이사의 직무 범위를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요. 법무팀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관 개정? 네, 정민서 과장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이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저는 법무팀장을 돌려보내고 즉시 주요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이사님, 저 이숙경입니다. 혹시 최근 정민서 과장에게서 연락받은 일 있으십니까? 명예이사님, 당연히 고 회장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지요. 걱정 마십시오. 백 이사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사가 같은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일부 이사들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이사님, 드릴 말씀이. 명예이사님, 죄송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이사가 말했어요. 중립이라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자 김하석 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정 과장이 이미 일부 이사들을 포섭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 매수를 했는지. 김 이사, 이대로는 안 되겠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 제가 말하자 이때다 싶은 듯 김하석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뭔데? 정철수 사장, 정민서 과장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민서 아버지? 제가 놀라서 물으니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기 딸을 돕기 위해 물밑에서 이사들을 만나고 다니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고부간의 싸움이 아니게 됐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다툼입니다. 사모님. 김하석 이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시 큰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던 침묵을 깨고 김하석 이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정민서 과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어떻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야? 제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주요 이사 3명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방금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주주총회? 그 애가 감히.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안건은 명예이사제도 폐지와 경영구조 개편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현대적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명예직이 경영에 개입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면서요. 김하석 이사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내 아들 도연이는 뭐래? 고도연 회장님은 지금 매우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 과장이 아예 회장님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은 끝까지 울렸고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 전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하석 이사가 더 기가 막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모님, 정철수 사장이 어제 저녁 고도연 회장을 단독으로 찾아갔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본가 서재로 찾아와 보고했어요. 민서 아버지가 이제 하다 사돈어른까지 도연이를 매수하려는 거야? 네, 태광섬유가 HN그룹에 그동안 얼마나 기여했는지 생색을 내면서 딸 편을 들어달라고 압박했답니다. 김하석 이사가 굳은 얼굴로 설명했어요. 뻔뻔하기 짝이 없네.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디 며느리 하나 못 믿어주는 회사랑 앞으로 거래하겠냐고 며느리를 계속 괴롭히면 기존 계약마저 주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더군요. 김하석 이사가 말했어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양반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기 회사 목숨이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걸 잊었나 보네.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 딸만 구하겠다는 생각뿐인 거죠.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날뛰는군. 주주총회 준비 시작해. 고 회장의 경영 철학이 뭔지, 그리고 내 권한이 왜 정당한 건지 모든 주주에게 똑똑히 알려줘야겠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회장님을 기억하는 주주들을 중심으로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서가 이제는 언론에까지 손을 쓴 겁니다. 그날 아침 신문을 펼쳤는데 경제면 한복판에 큼지막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HN그룹 끝나지 않은 고부 갈등, 경영 혁신이냐, 구시대적 답습이냐. 그 제목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를 죽은 남편의 그늘에 숨어 권력을 휘두르는 구시대적 시어머니로 민서는 회사의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적 며느리로 완벽하게 둔갑시켜놨더군요. 저는 신문을 그대로 구겨버렸습니다. 곧바로 김하석 이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신문 보셨습니까? 김하석 이사가 물었습니다. 봤어. 민서가 한 짓이지? 나를 아주 고집불통 늙은이로 만들어놨더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론전까지 펼치려는 모양입니다. 사모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뒤숭숭합니다. 직원들이 벌써부터 회장님 편, 사모님 편으로 나뉘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민서가 노린 게 바로 이거야. 동요하지 마. 그날 저녁 도연이가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도연이가 거실에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꼴이 그게 뭐니? 제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연이가 무겁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데? 엄마 때문에 힘들어. 이제 그만하면 안 돼? 회사 이미지가 바닥이라고요. 신문 못 보셨어요? 사람들이 다 엄마 욕해요. 엄마가 민서 앞길 막는다고. 도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쪼가리 하나에 네 아내가 한 짓이 전부 없던 일이 되니?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민서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차를 따라 도연이 앞에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HN그룹이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요. 엄마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엄마가 자꾸 민서 앞길을 막으니까 민서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어이가 없어 도연이의 말을 자르고 말했어요. 앞길을 막아? 횡령하고 배임하는 게 앞길이니? 그걸 눈 감아주는 게 현대적 경영이고 정신 차려 고도연. 그건 아는데 그래도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민서가 반성하고 그러면. 도연이가 제게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재로 가서 그 자료, 민서의 비리 증거들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거 다시 봐. 제가 자료를 도연이 앞에 던지듯 놓았어요. 엄마, 나더러 어쩌라고. 도연이가 괴로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봐. 내 눈으로 똑똑히 봐. 네가 지금 누구 말을 믿고 있는 거야. 이건 단순히 친정회사 밀어주려던 문제가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어쩔 수 없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게 네 아내가 회사법인 카드로 긁어댄 명품 내역이야. 이건 내 아내가 자기 친구들 특혜 채용한 인사비리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이건 회사 기밀을 지 애비한테 넘기려 한 증거야. 이래도 못 믿겠니? 이걸 보고도 민서가 반성할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기회를 줄 일이야?
도연이가 자료를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확실한 거야?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이사가 1년 넘게 조사한 거야. 제가 대답하자 도연이가 자료를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지금 하려는 건 반성이 아니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이 회사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라고. 정신 차려, 고도연. 넌 네 아내 남편이기 전에 이 회사 회장이야. 너의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라고.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 민서랑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연이가 물었어요. 넌 어린애가 아니야. 그건 네가 스스로 선택해야지.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으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해. 제가 덧붙여 말하자 도연이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말이 다 맞아. 나도 정신 차릴게. 도연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말이지?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주총회 끝나고 민서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 도연이가 덧붙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하지만 엄마도 회사를 지켜야 해서 어쩔 수 없어. 아니야 엄마. 도연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펼치자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숙경이가 혼자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남편의 글을 읽자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숙경이는 강한 사람이다. 내가 없어도 회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저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이 나타날까 두렵다. 회사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아내가 부디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예견했던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내일 꼭 이길게요. 당신이 남긴 이 귀한 회사를 제가 꼭 지킬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나가보니 김하석 이사가 서 있었어요. 사모님, 최종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와. 저는 김하석 이사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주주들 파악 끝났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보고했어요. 몇 %? 제가 물었습니다. 고정훈 회장님을 기억하고 사모님을 믿는 주주들이 70% 이상입니다. 김하석 이사의 답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과장의 안건은 압도적으로 부결될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모님. 김하석 이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민서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끝까지 주의하겠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주총회 끝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민서 징계 절차 시작해. 제가 지시했어요. 알겠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돌아간 후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정장을 입어보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남편의 첫 제사상 앞에서 눈물 찢던 그 이숙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싸움이야. 제가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장을 벗어 걸어두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을 위해 푹 쉬어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의 그 오만한 표정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무기가 있었고 김하석 이사라는 충신이 있었으며 이제는 제 아들 도연이도 제 편이었으니까요. 여보, 꼭 지켜봐 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숙경,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본사 대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예이사 의장석에 앉았어요. 민서가 도연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서 옆에는 바깥 사돈인 민서의 아빠가 앉아 있더군요. 사모님, 저 사람이 정민서 과장의 아버지 정철수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서의 아버지가 소액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거예요.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자 측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민서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민서 과장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가 아주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이사 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현대 기업 지배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고 일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까지 돌아가신 분의 그림자 아래에서 회사를 운영할 겁니까? 명예직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회사 발전에 명백한 저해가 됩니다.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 일어섰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김 이사, 자료 띄워주세요. 김하석 이사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에 남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돌아가신 고정훈 회장께서 명예이사 제도를 만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경영 철학이 적힌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원칙을 중시하는 것, 그것이 고 회장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도 논쟁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정민서 과장이 현대적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주주님들께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민서가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 명품을 구매한 증거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특혜 채용 명단입니다. 제가 화면을 넘기자 자격 미달인 직원들의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조차도 합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의 학연과 지연으로만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게 공정한 인사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회사 기밀 유출 정황입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어요. 민서가 친정 아버지에게 신제품 기획안을 보낸 이메일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것이 정 과장이 말하는 투명하고 현대적인 경영입니까? 제가 주주들에게 물었어요.
이것은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회사의 원칙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결과지를 제게 건넸어요. 명예이사 제도 폐지 안건 반대 82%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가 선언하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서 아버지인 정철수도 황급히 그 뒤를 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정민서 과장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조사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묻자마자 거의 모든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즉시 내부 감사팀을 가동했어요. 민서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하석 이사가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어요. 정 과장이 어제 법무팀과 면담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말했어요. 뭐 때문에? 자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어요. 징계받기 전에 스스로 떠나는 걸 택한 거네. 네, 오늘 오후에 사표가 접수되었습니다. 태광섬유 계약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소규모 계약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민서 아버지 정철수가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예이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철수가 애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딸년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약만은 제발. 정철수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비즈니스는 원칙대로 처리될 뿐입니다. 돌아가세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명예이사님, 제발. 정철수가 다시 말하려 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철수가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도연이가 본가를 찾아왔어요. 그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라, 앉아라. 민서하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심사숙고하고 결정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아내 하나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제가 도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이게 네 인생의 큰 교훈이 되길 바란다. 네, 엄마.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회장으로서 더 현명하고 강인하게 회사를 이끌어야 해. 제가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야. 도연이가 굳은 다짐을 하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김하석 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이제야 회사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김하석 이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원하시던 거죠. 그렇습니다. 모두 사모님 덕분입니다. 김하석 이사가 감사를 표했어요. 민서가 떠난 후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인사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해요, 강 팀장. 제가 강민호를 만나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이사님. 앞으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강민호가 다짐했어요. 민서 때문에 억울하게 좌천되었던 직원들이 복직했고 정당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민서가 특혜로 채용한 부적격 직원들은 재평가를 받았고 일부는 재교육을 받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어요. 새로운 납품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진행되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수한 업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명예이사님 덕분에 회사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 직원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돌아가신 회장님이 세워놓은 원칙을 지킨 것뿐이에요.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이도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립니다. 도연이가 정기적으로 본가를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제가 아들을 격려했어요. 다 엄마 덕분이야.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해서야.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회장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고요. 제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모든 일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2주기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참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지만 작년처럼 제 마음을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도연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뭐부터 할까요? 전이라도 부칠까요? 도연이가 씩씩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고마워. 저는 도연이와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니 금방 준비가 끝났어요. 오전 10시쯤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많이 왔어요. 김하석 이사도 일찍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남편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올렸어요. 모두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 칼날 같던 쓸쓸함과는 달리 집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돌아가신 고 회장님께서 오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한 임원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비로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나눴습니다. 친척들과 임원들은 오후 늦게까지 머물다가 하나씩 돌아갔어요. 엄마, 저도 이만 가볼게요. 도연이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제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해가 지고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대청마루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새로 술 한 잔을 따랐어요. 여보,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난 1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떠나고 민서가 그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뼈가 시리도록 외로웠죠. 혼자서 이 거대한 집과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마지막 무기를 남겨주었더군요. 그 정결권이 있었고 또 곁에는 김하석 이사라는 든든한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민서와 싸우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두렵고 무서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이 저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영정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도 안정되었어요. 민서도 떠났고요. 제가 마지막을 남편에게 보고했습니다. 도연이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명예이사 도장을 꺼냈어요. 이 작은 옥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이 그렇게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네요. 제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될까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겠죠? 도연이가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좀 더 지켜봐야죠. 제가 혼잣말을 하고 도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보, 오늘 밤은 편히 쉬세요. 제가 영정에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러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완연한 가을이 왔어요. 본가 마당의 단풍나무가 알록달록하게 물들었습니다. 도연이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홀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제법 유능한 경영자로 성장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번 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20%나 증가했어요. 도연이가 아이처럼 기뻐하며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잘했구나.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제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더 이상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에 만족했어요. 다만 분기별 이사회에는 여전히 참석했습니다. 명예이사님, 오늘도 참석하시는군요. 한 이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큰 방향은 확인해야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김하석 이사가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저 이제 그만 은퇴하려고 합니다. 김하석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벌써요? 김 이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하,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회장님도 저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김하석 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김하석 이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의무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서재로 가서 남편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시계였어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시계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건 고 회장님께서 아끼시던. 김하석 이사가 손사래를 치며 당황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보가 김 이사님께 주길 원했을 겁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하석 이사가 시계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느 날 저녁 강민호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예이사님, 혹시 정민서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식? 글쎄, 회사 떠난 후에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아무도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친정, 태광섬유도 얼마 전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강민호가 덧붙였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게 됐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가끔 민서를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런 비참한 결말은 오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HN그룹은 점차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의 입지도 더욱 공고해졌어요. 저는 이제 본가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셨어요.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 차를 올렸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제가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 명예이사 도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서랍을 열어 그 차가운 옥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저를 믿어준다는 신뢰의 증표였어요. 저는 그 도장을 다시 꺼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다시 누군가가 이 가정을, 이 회사를 흔들려 한다면 저는 언제든 그 도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른 단풍잎을 흩날렸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그 평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여보의 아내로서, 도연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HN그룹의 명예이사로서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긴 싸움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 내조만 하던 제가 회사 일에 나서야 한다니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오만함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참고 넘어가면 남편이 평생 일궈온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혼자 울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남겨준 권한과 김하석 이사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히 며느리에게 복수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뒤에서만 살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세대 여성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남겨지면 무력해지기 쉽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만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고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책임이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